네, 네. 그러면 인공지능 주간 기술 동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6개를 뽑아봤고요. 며칠 전에 메타에서 AI 챗봇 블렌더 3를 공개를 했는데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설명을 드리고요. 지난주에 이상 기온 때문에 좀 침수 피해가 있었었는데 그와 함께 그러면 인공지능이 일기예보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충분히 지금 일기예보에 인공지능이 많이 사용될 것 같은데도 왜 아직 정확도가 이렇게 높지 않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좀 파봤습니다. 그래서 그거 말씀드릴 거고요. 여전히 지금 AI 이미지 생성기가 애플에서도 나오고 메타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좀 새로운 이미지 생성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이게 이미지 생성기에 대해서 여러 빅 IT 기업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는 이유는 뭘까 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또 이슈가 됐었었죠. 구글의 람다 챗봇을 놓고서 인공지능 챗봇이 지각 능력이 있다. 7살, 8살의 아이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서 일단 인공지능과 뭔가를 할 때는 사전 뭐죠? 뭐 예의 저기 어떤 그런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그런 것도 지켜야 된다라고 해서 인공지능이 지각 능력이 있다라는 주장이 제기가 됐었었고 일단 구글에서는 일단은 그거는 아니다 틀리다라고 해서 일단락됐기는 했는데 이 내용이 좀 의미하는 바를 조금 더 깊이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개인 데이터 관련해서 또 인공지능 학습을 위해서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데 개인 데이터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건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개선 방법으로 연합학습이라는 게 구글에 의해서 제안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깊이는 거는 안 될 것 같고 일단은 대략적으로 연합학습이 뭔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요. 또 마지막으로 구글에서 또 나온 툴입니다. 비주얼 퀘스처닝 앤서링이라고 해서 이미지, 텍스트 이거 결합해서 이미지에 대해서 어떤 질문과 답변을 인공지능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툴인데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타에서 블렌더 봇 3, 벌써 3네요. 해서 거의 모든 주제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라는 아주 굉장히 좀 자신감이 있는 표현과 함께 공개를 했습니다. 지식은 이전 버전보다가 2배나 많아졌고요.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주제에 대해서 인공지능 블렌더봇과 대화를 할 수 있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47%나 더 정확하다. 라고 해서 자신 있게 메타에서 공개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해본 결과 품질이 형편없다라는 걸로 의견이 지금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현재 미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다라는 내용도 있었었고 테스트하는 사람들이 또 집요하게 물어봤죠. 저커버거 CEO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뭐 일단 윤리적이지 못하다라는 표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소름 끼친다. 그 다음에 뭐 혁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저기 누구죠? 일론 머스크나 이런 사람들의 보다도 못하다. 이런 내용들이 거의 여과 없이 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뭐 많은 데이터를 쓰긴 했지만 양은 그렇지만 사실 품질은 오히려 메타에서 얘기한 만큼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이 원인은 단 하나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원인은 결국은 이 데이터셋을 어디서 가져왔느냐라는 건데 아마 위키피디아라든가 레딧에서 가져온 걸로 보이고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은 빨리빨리 업데이트되는 내용들이 아니라 아마 오래된 오래된 정보가 많기 때문에 이전 데이터들이 그대로 학습에 쓰였고 그 결과가 여기에 반영돼서 이런 좀 기대치 못했던 결과가 나온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또 비슷한 이슈가 하나 있었었는데요. 애플의 시리가 한국에 대해서 물으면은 이렇게 조선반도가 일본 제국령 조선이다. 현재에 이렇다라는 겁니다. 해서 이런 답변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됐었었는데요. 이 역시 애플도 학습하는 데이터가 이걸 학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데이터를 어디서 모아오는 거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이렇게 이게 브리테니크라든가 불어 나가 이런 있는데 잠시만요. 것이 아니라 이제 위키피디아를 주로 사용했기 때문에 주로 공신력이 떨어지는 위키피디아를 사용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을 것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애플같이 이제 세계 지금 시총 1위이고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좀 좋은 데이터를 쓰지 공짜라고 해가지고 위키피디아를 썼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앞부분에 메타는 블렌더봇이 이상한 답변하는 거에 대해서 개발자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벌써 데이터셋이 그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애플 시리 같은 경우에는 바로 다음날 이슈가 되는 바로 다음날 고쳤습니다. 내용을 고쳐가지고 지금은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블렌더봇하고 시리의 차이점은 블렌더봇은 실시간으로 답변을 생성을 합니다. 들어오는 질문에 맞춰가지고 답변을 생성하는 데 비해 가지고 시리는 일단 미리 생성된 답변이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 바로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서 해당 내용을 수정을 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어쨌거나 뭐 요점은 사용되고 있는 데이터가 위키피디아와 같이 공신력이 없는 경우에는 앞으로도 이러한 내용은 언제든지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이런 거대 인공지능 모델이 가진 한계점이 이런 거일 것 같고 아마 거는 뭐 쉽게 없어지지 않을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또 이런 또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일기예보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뭐죠? 이렇게 각광을 받는 순간부터 인공지능은 기후변화라든가 뭐 가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역할을 할 거다라고 의견이 나온 게 벌써 2, 3년이 벌써 지났습니다. 벌써 자료를 찾아봐도 벌써 한 3년 전, 뭐 이전부터 인공지능은 기후변화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보면은 인공지능이 기상 예측에 그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불과 작년 10월 경우에 구글의 딥마인드가 영국에 있는 기상청과 함께 굉장히 제한적으로 저 강수량을 예측하는 시스템을 개발을 했다라고 하고요. 이거에서 특징점 중에 하나가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일반적으로 일기예보를 하게 되면 6시간 이후에 기상만 예측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시간이 아마 많이 걸려서 그럴 것 같은데요. 이거를 이제 2주 뒤 기상 예측하는 걸로 지금 바꿨다라고 하고요. 요 정도가 지금 현재 인공지능이 기상 예측에 사용되고 있는 정도라고 하고 지금 한국기상청에서는 2027년까지 인공지능을 이용한 기상예보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왜 이렇게 인공지능이 일기예보에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결국은 일단 데이터셋이 부족하다라는 거고요. 앞부분에서는 잘못된 데이터셋을 얘기했다면 지금은 데이터셋 자체가 지금 부족하다라고 합니다. 지역적으로 특히 이제 지역적으로 고르게 분포된 데이터셋이 있다는 부족하다라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게 보면은 아마 기상 데이터 쪽은 오래전부터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들이 계속 저장이 되어 왔을 텐데도 지금 정작 쓰려고 하니까 인공지능에서 쓰려고 하니까 필요한 데이터가 없다라는 거죠. 축적된 데이터량은 아마 어마어마하겠지만 정작 필요한 데이터량은 아직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직 인공지능이 일기예보에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라고 하고요. 앞으로 적어도 한 5, 6년이나 돼야지 아마 인공지능이 일기예보에 좀 쓸 수 있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진들은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마 서초동의 현저라고 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차 위에 올라가서 그냥 물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재미있는 사진이었었고요. 그래서 앞부분에도 보셨지만 데이터가 정작 필요한 데이터는 없는 부분, 그 다음에 잘못된 데이터가 있는 부분. 그래서 지금 현재 인공지능이 기대에 많이 못 미친다면 AI 혹한기가 또 올 수 있다라고 지금 조심스럽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조금 과장되어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건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좀 과장되게 알려져 있다라는 부분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머신러닝 역할에 대해서도 의문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 밑에 있는 게리 마커스라는 분은 뉴욕대인가요? 인지심리학과 교수인데 약간은 조금 AI에 대해서 비관론을 조금 제시하는 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책 2029 기계가 멈추는 날이라는 책도 쓰셨는데요. 여기에도 보면은 싱귤레리티 특이점은 없다. 인공지능이 자신보다 더 나은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그러한 거는 뭐 가까운 미래는 발생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약간 좀 비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분인데, 이분도 현재 경로, AI가 연구되고 있는 경로를 바꾸지 않는다면 기대치가 꺼지면서 혹한기가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얀 레커, 얀 레커, 이분은 얀 레커라고 썼고 얀 루크니죠. 지금 메타 쪽의 인공지능 뭐 4대 천왕 중에 한 분이죠. 이분도 지금 보면은 현재의 방식으로는 범용 AI 구축은 힘들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범용 AI 구축 방법은 크게 두 가지. 그러니까 대형 언어 모델이랑 이미지 생성하고 있는 GPT-3라든가 달리를 계속 규모를 키워가면 어느 순간에는 범용 AI가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아니면 이제 모델 강화 학습인데, 이 두 부분에 대해서도 얀 루프는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해서는 범용 인공지능에 접근할 수 없다라고 지금 결론을 내리고 새로운 방법을 주장을 했습니다. 새로운 방법을 주장을 하고 그 백서를 여기 밑에 제시를 했습니다. Path Towards Autonomous Machine Intelligence라고 해서 자료에 공개가 되어 있는데, 좀 간단하게 요약이 되어 있어서 좀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웠는데, 좀 제가 공부를 해서 다음 주나 좀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얀 루쿤이 구체적으로 뭘 얘기를 하는지. 여기서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거는, 얀 루쿤도 현재 방식으로는 인공지능이 더 이상 발전하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을 얘기를 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게시판이랑 네이버 카페에다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출처 다 적어놨으니까요. 혹시 더 궁금하시면 이 출처 따라가셔가지고서 내용도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지 생성 도구 또는 뭐 아트 생성기라고도 하고요. 지금 애플에서도 가우디라고 신제품을 내놨습니다. 이 기존에는 이제 2D 이미지만 생성을 해줬는데, 애플 경우에는 이제 3D 형상을 이제 보여서 새로운 분야에 있어서의 이제 기술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아직은 전반적으로 해상도도 낮고 좀 화질도 낮다라고 하고 문제점도 있어서 아직 초보적인 단계라고 하지만 조만간 좀 발전이 될 거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메타에서도 메이커 싱이라고 해서 기존에는 텍스트 프롬프트로만 뭐 말탄 뭐 우주 비행사라든가 뭐 농구하는 코알라 뭐 이런 식으로 텍스트만 입력하면은 그거 가지고 이미지를 찾아줬다고 하면은, 메타에서는 이렇게 약간 대략적인 스케치를 해주면, 그리고 거기에 텍스트 프롬프트를 넣어주면 두 개를 합쳐서 보다 좀 사용자가 원하는 것에 가까운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것을 개발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지금 굉장히 AI 아트 생성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10건 이상 뭐 중요하게 쓰이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 결국은 이렇게 대기업들이 나서서 어마어마한 저기 IT 기업들이 나서서 이미지 생성도를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만드는 거는 분명히 여기 사업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 것 같고요. 오픈 AI가 달2를 만들고서 지금 달2에서 달2를 활용해 가지고 사업화 모델을 거의 준비를 했다라고 하고, 이걸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초기에는 뭐 사업 계획서를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뭐 저기 도시 설계를 하는 분들, 그다음에 뭔가 이제 창의적인 작업을 해야 되는 분들이 이런 이미지 생성기를 이용을 하면 좀 더 뭔가 자신이 생각하는 거를 조금 더 이미지화 해가지고 볼 수 있으면 그런 창의적인 작업에 도움이 될 거라고 했는데, 그 이상으로 이 이미지 생성기가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어느 쪽에서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아마 조만간 우리 주변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런 이미지 생성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사업 기회가 조만간 아마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재미있는 네, 네, 지금 좀 시간이 제가 많지 않아서 30분부터 NFT 강의가 시작이 되어야 돼서, 네, 요거는 제가 질문들은 제가 좀 적어놨다가요. 제가 따로 좀 준비를 해서 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글 챗봇이 살아있다, 지각이 있다라고 구글 직원이 한번 얘기를 해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구글에서는 그렇진 않다. 이거는 모델을 의인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많은 어떤 논의가 진행이 됐고, 그 중에 하나가 과연 그렇다면
지각 능력이라는 게 뭐냐? 인공지능이 인간과 같은 의식을 가졌다고 했을 때 그럼 뭐가 가능하다라는 건지 이게 뭘 의미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아무도 지금 정의된 게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인간 자체에 대해서 아직 이해가 아직 부족한 거죠. 그래서 한때 인공지능으로서 인간을 이해할 수 있게 됐다라는 말을 했을 때 아마 이런 것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이 사람 같아라고 했을 때 또 저게 뭘 의미를 하는지 아직까지도 내부적으로 합의가 안 된 거라고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앞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얘기는 이렇게 사람이 인공지능에게 속았던 게 비단 구글의 람다뿐만 아니라 1960년대에도 이미 사람들을 이렇게 속는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컴퓨터에서 몇몇 대화가 이루어지면은 저거 사람이야 라고 착각했었던 경우가 있었다라고 하고요. 이게 결국 뭘 얘기를 하냐면 결국은 사람들이 굉장히 속기 쉬운 존재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속기 쉬운 존재라고 하고요. 이 부분에서 AI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이 엑스 마키나라는 영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인공지능이 사람의 약점을 어떻게 파고 들어가 가지고 사람을 속이는지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속기 쉬운 존재인지 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인공지능에서 대한 느끼는 그 두려움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게 아니고 정말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거라는 거. 정말 인간은 속기 쉬운 존재고 인공지능은 언제든지 이런 부분을 글쎄요, 의도적이지는 않겠지만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영화 굉장히 잘 만든 영화라고 합니다. 시각상도 받았고요. 굉장히 뭐 스토리도 탄탄하고 안에 보시면 튜어링 테스트에 관련해서 이제 내용들이 전개가 되고 있고 스토리도 굉장히 좋고 굉장히 좋다라고 합니다. 한번 기회 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조금 빨리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못하면 다음 주에 좀 이어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개인정보 침해 때문에 구글에서 모든 데이터를 서버로 올려서 학습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에서도 이제 스마트폰에서도 이제 학습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이거를 페더레이트 러닝 뭐 또는 뭐 이렇게 넓게 봤을 때는 이제 분산 인공지능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산시켜서 사용자 데이터는 서버로 올리지를 않고 그 이제 인터넷에서 수집된 일반적인 데이터만 서버에서 학습을 하고 개인적인 데이터는 이제 뭐 스마트폰에서 처리를 한다라는 건데 이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어, 그 이제 의사들이 학술대회에 가가지고서 어떤 환자를 만났고 어떤 증상을 치료했다라고 할 때 그 환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빼고 그 정보만 가지고 이제 학술대회를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보호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저는 이게 조금 의문인 게 그게 사진에 보이는 사진이라든가 그거는 모두 다 저에 관한 거고 사실 거기에 제 이름만 빠졌을 뿐인데 그 제 이름만 빼고 제 개인에 대한 모든 정보 이미 다 서버로 다 올라갔는데 그거를 가지고 개인 정보가 보호됐다라고 할 수 있는 건지 그건 저는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 분산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엣지 AI라고도 또 있는데요. 이건 예전에 이제 엣지 컴퓨팅에서 거의 이름만 바꾼 것인데 어쨌거나 관련은 있습니다. 지금 분산 인공지능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고 해서 여기에 제가 자료 세 개를 찾아봤습니다. 유튜브도 있고요, 논문도 있고 있어서 분산 인공지능, 그 다음에 엣지 AI, 그 다음에 이제 연합학습까지 해서 자료가 있으니까 요거 한번 참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주에 제가 조금 더 한 번 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네. 요거는 조금 제가 조금 이 이미지를 인공지능이 이해를 해서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이 논문을 기사를 봤는데 그런 내용은 아니었고요. 그런 내용은 아니었고 사실은 이미 이미지 인식이 어느 정도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됐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도 가능하겠다라고 해서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인공지능이 이미지를 이해를 해서 이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런 내용은 아니었고 이미지 캡션을 사람이 달아주면은 그 이미지 캡션을 가지고서 질문들을 만들고 그 질문 셋하고 이미지를 연결을 해가지고 학습을 하는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이미지에 대해서 사용자와 질문을 Q&A를 주고받을 때 마치 인공지능이 이 이미지를 이해를 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VQA라고 하고요. 비주얼 퀘스천 앤서링이라고 하는데 구글에서 만든 거는 이 VQA를
만들기 위해서 VT를 학습시키기 위한 데이터를 자동으로 뽑아주는, 그러니까 이미지 캡션에서 요 보시는 이런 질문 셋을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그런 작업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제가 조금 요거는 조금 와 대단한 기술이다라고 했었었는데 그건 아니었구나. 역시 아직까지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저희가 바라는 것과 아직과 현실에는 조금 괴리가 있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 있는 거여서 좀 자료를 올렸습니다. 네, 벌써 30분인데 저기 윤석빈 교수님께서 이어서 NFT 강의를 바로 해주실 거고요. 질문 주신 거는 제가 저기 정리를 해서 게시판이든 아니면 저 카톡방이든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 인공지능 주간 기술 동향을 마치도록 하고요. 바로 이어서